집 근처에 산책을 나갔다가 아유 고놈 참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주 걷는 똑같은 길일 텐데 강아지 한 마리가 아주 엉덩이를 흔들흔들 발걸음을 통통통통 튀기면서 발랄하게 걷습니다. 흡사 보너스 받아서 여행하는 사람 마냥 좋아 죽겠다는 느낌이에요. 반면에 줄을 잡고 가는 주인은 늘상 있는 일이니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죠. 행복의 크기라는 게 참 상대적이죠. 어렸을 땐 시장에서 엄마가 핫도그 하나만 사줘도 행복의 비명을 질러댔는데 행복을 느끼는 감각은 어쩌면 갈수록 둔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감각을 좀 예민하게 가져보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도 적금 만기된 사람처럼 웃고 1등 복권 당첨된 사람처럼 통통통통 걷고 그렇게 행복의 기쁨을 끌어올려서 더 큰 기쁨을 얻는 거죠.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전 김아라입니다. 여름이 가버리면은 따뜻한 초록은 저물 거야. 서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 웃으며 안녕할래. 그래도 난 네 곁에서 함께 해줄게. 외롭진 않을 거야. 손잡고 떠나요 랄랄랄라. 어디로 갈지는 모른대도 얼마나 좋아. 내가 곁에 있으니. 가을이 찾아오면은 그것도 그 나름 빛날 거야. 앙칼진 바람도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요. 언제나 난 네 곁에서 함께 해줄게. 외롭진 않을 거야. 손잡고 떠나요 랄랄랄라. 어디로 갈지는 모른대도 얼마나 좋아. 내가 곁에 있으니. 어디쯤인 걸까. 바람 부는 대로 가면 될까요. My love, my friend. 손잡고 떠나요 랄랄랄라. 어디로 갈지는 모른대도 얼마나 좋아. 내가 곁에 있으니. 어디쯤 왔을까 우리들은. 이대로 멈출지 모른대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내가 곁에 있으니. 잔나비의 얼마나 좋아 들으셨습니다. 행복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다 아주 강하게 느끼는 분이 있고 좀 덜 무덤덤하게 느끼는 분이 있고 슬픔이나 좀 외로움은 무덤덤하게 느끼는 게 나을 것 같고 하지만 기쁨, 행복은 많이 느끼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그 감정은 조금 더 오버해서 느껴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 똑같이 먹고 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지 않니? 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아, 이게 그렇게 맛있는 거였나?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저렇게 행복한가? 뭐 이런 생각 들 때 저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우리 오늘은 조금 내가 갖고 있는 감정보다 오버해서 행복해하고 기뻐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아, 원래 또 정말 오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뭐 구태여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자, 9월 2일 목요일 함께하는 생생라디오 오늘도 출발해 볼게요. 오늘 전 휴가라서 너무 좋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실 거잖아요. 생생은. 그래서 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샵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저 없어도 문자 주세요. 우리 PD가 보고 있거든요. 자, 광고. 다 아시죠? 보온 디자인하면 인테리어 잘하는 거. 부산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로 마음의 부담은 내리고 삶의 질은 올려보세요. 인테리어가 바뀌니까 집이 확. 보온 디자인이니까 분위기가 확. 부산의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 같은 동네 같은 마트에서 나만 할인받는 이유. 장보기 전엔 마트 장보고 마트 할인 행사 놓치지 말고 장보기 전엔 마트 장보고 휴무 알림까지 마트 장보고. 우리 동네 마트 정보 앱 마트 장보고 지금 다운받으세요. 음악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 2021 더 클래식 경남 마에스트로 아드리엘 김과 KNN 방송교향악단의 콜라보레이션,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베이스 손혜수,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의 협연으로 꾸며질 이번 공연은 9월 7일 창원 마산 3.15 아트센터, 8일 진주 LH대강당, 10일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합니다. 2021 더 클래식 경남. 이 공연은 NH농협, LG전자, 한국남동발전, 남명건설, 현대비아가 함께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소중한 선택 9월 K&M 베이비 페어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와 영유아 교육에 이르는 최신 트렌드와 정보는 물론 다양한 현장 이벤트와 함께 예비맘과 육아맘을 위한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등록 및 공식 배부처 초대권을 통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지는 2021 K&N 베이비 페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행사는 K&N이 주최합니다. 문의 051-782-1943. 오늘은 정리정돈하는 날. 오늘은 정리정돈하는 날. 우리 집에 지금 산이 있으신가요?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둔 물건산. 그렇다면은 이 방송을 들으세요. 이제 산이 없어지고 깔끔한 집안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정리정돈해야죠. 오늘은 정리정돈하는 날. 이번 한 주 동안 정리의 신 다소모험 서비스 서울기업 정리정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하나씩 배워보니까 좋네요. 네. 그리고 뭐 한 번에 확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 방, 저 방 그렇게 네. 하나씩을 딱딱딱 하니까 훨씬 정리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네네. 네, 욕심 부리지 않고. 네. 자, 어제는 옷방 정리를 했는데 옷방에 이제 뭐 상의나 하의, 바지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자질구레한 것들 많잖아요. 네, 많아요. 스카프, 뭐 네. 스타킹, 양말, 허리띠, 손수건 이런 것들은 조금 난해하던데. 아, 되도록이면 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걸으면 좋은데 쉬워요. 돌돌돌 말면 돼요. 돌돌돌 말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말아서 그게 그대로 둘 수 그러니까 형태가 없죠. 유지되지가 유지 않아서. 않죠. 네. 그럴 때 커피 다 자주 드세요 혹시? 네, 커피 좋아하죠. 보통 이제 그 커피 드실 때 테이크아웃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커피 홀더. 거기에다가 뜨거운데 네. 제가 손을 부하기 위해서는 그거 홀더 네네네. 커피 컵이 아니라 네네. 거기에서 스카프나 이런 거 많은 거를 거기 넣기도 하고요. 또 커피를 안 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페트병을 또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한 5cm 정도를 동그랗게 자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형이 생겨요. 네. 거기에다가 스카프나 이런 걸 다 꽂아 놓으시면 돼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목 관리는 좀 해야 돼서 다른 건 네. 안 하고 그냥 스카프는 진짜 자주 하거든요. 네네. 네. 그게 목에 되게 도움이 돼가지고. 네네. 네. 근데 늘 이렇게 네. 쭉 개놓으면 네.
그 좀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생각 못했는데. 네네. 오. 그래서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아서 그냥 탁탁탁탁 넣어주면 네네네. 되는군요. 네네. 야, 이거는 팁이다. 저 그래서 스카프 정리 이런 것도 검색 꽤 많이 해봤는데 요거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스카프는 커피 홀더 같은데 이렇게 딱 아니면 페트병 중간 잘라가지고 딱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양말은 양말도 이렇게 보시면 서랍에다가 많이 두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요. 서랍이 되게 넓잖아요. 네. 그러면 양말을 수납해 놓으면 열 때마다 흐트러지고 찾아야 돼. 왔다 갔다 하려고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되게 많은 쇼핑백을 활용하시면 돼요. 쇼핑백을요? 어떻게 해요? 쇼핑백 이제 조금 바닥이 조금 음. 사이즈가 작은 거를 이렇게 넓이를 좀 작은 거를 선택하셔서 네. 그 바닥만큼 한 번 접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접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접은 선에는 잘라요. 그러면 첫 번째 접은 선이 나오죠. 네. 그러면 고기를 안으로 접으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네. 그러면 얘기가 단단해가지고 네네. 박스처럼 만들어지겠네요. 네네. 그러면 바닥 높이만큼 옆에 높이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양말을 수납하거나 팬티를 수납하면 괜찮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백은 사이즈별로 다 골고루 있으니까 네네. 나한테 맞는 사이즈 골라가지고 네. 접어서 그러니까 이 한번 바닥에 있는 데로 만큼 접어서 접어서 그만큼을 다시 접어가지고 예. 위에 잘라서 네. 그걸 안으로 넣으면 딱딱하게 딱 되니까 네, 네. 야, 좋네요. 오, 그러면 또 양말도 쉽게 수납이 되고. 자, 옷방 어저께 얘기 못 나눴던 거 조금 더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은 아이방으로 가네요. 네. 야, 근데 애들은 진짜 치워도 끝이 없어요. 진짜. 힘드시죠? 네, 네. 네. 그런데 아이방 정리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네. 질문을 한 두 가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아이들이 왜 정리가 안 될까요? 애들이 네. 애들이어서 정리할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른인 아라님은요? 네. 왜 정리가 안 되세요? 아, 그러네요. 저도 왜 안 되지? 그것은 네. 정리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배워서? 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래서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오늘 제대로 여러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안 됐던 건 안 네. 배워서 그런 거네요. 네네. 근데 혹시 아이방 정리 정도는 해드렸던 분 중에서 혹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부산하면 바닷가면 어디 생각나세요? 해운대 있죠. 네, 그쪽에 제가 컨설팅을 정리하러 갔었는데요. 네. 그분이 이사를 하시고 저한테 문의가 와줬던 게 뭐냐면 옷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옷을 좀 버려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마 기간이나 되게 네. 습도가 네. 되게 높았던 때는 네네. 진짜 집 옷에 곰팡이 생기더라고요. 네, 바닷가 근처는 또 이렇게 많이 습한 그러니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제가 봤더니 이제 먼지 타지 말라고 비닐을 세워놓기도 하고 옷을 가로 수납으로 막 쌓아놓기도 하고 네네네. 그럴 경우는 거는 수납을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아. 그분이 아이 옷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른 옷장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방에 네, 그러면 아이 옷이 전부 다 걸면 밑에 공간이 많이 남죠. 그럴 때는 또 제가 좋아하는 압축봉을 또 설치를 하는 거죠. 아, 압축봉이 참 여러 군데 네, 쓰이는군요. 그래서 위에는 계절이 지난 옷을 아래는 지금 현재 입는 옷을 그때 계절이 여름이었거든요. 여름 옷을 다 걸어주니까 네. 곰팡이도 안 생기고 되고 또 쉽게 옷을 꺼낼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압축봉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거고요. 어제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그리고 애들은 훨씬 또 옷이 작으니까 네네. 압축봉 하면은 공간이 많아서 네네.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옷을 다 수납하는데 옷이 많이 없다면 아이들 장난감을 전부 다 아이 방에 막 이렇게 흩어놓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이제 세트나 잘 가지고 놀지 않은 장난감은 그 옷장 안에 박스를 이용해서 네. 감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방이 되게 넓어 보이고 네. 깔끔해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널어놓지 말고 어디 네. 딱딱딱 숨겨둘 자기 장소를 찾는 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장난감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지요. 근데 그걸 늘 같은 장난감 늘 놔둘 필요 없이 네네. 놔뒀다가 필요할 때 또 쓰면 되고. 네네. 어른 옷장 비어있는 공간에 장난감 박스 두기. 요것도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 방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더 이어갈게요. 아직도 삐졌는데
네, 오늘은 정리정돈하는 날. 오늘은 아이들 방 우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정리할까요? 정리하기 전에 네. 아이들이 보통 이제 어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죠. 네. 거기 가면 참 정리를 잘해요. 네. 왜 그럴까요? 집에는 안 되고 거기는 되고. 선생님이 잘 하시니까. 그럴까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요. 거기서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규칙이 있냐면 가지고 놀고 난 다음에 제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 맞아. 지정석이 있는 거죠. 갖다 놓을 그 딱 정해진 집이 있죠. 네. 책도 마찬가지. 책을 보고 수납할 공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가지고 놀고 한 30분 정도 우리 정리할 거라면 애들이 그 자리를 기억해서 탁탁 갖다 놓는 거죠. 네네네. 근데 여러분 댁은 그러니까 물건마다 각자의 방이 있거나 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렇지 않는 공간이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집에 가면 거실에 늘 있던 자리에 있는 걸 가지고 놀고 그다리 노는데 부모님들은 왜 정리 안 됐냐고 뭐라 하는 거죠. 일단 집을 지정해 줘야 되겠네요. 각자의 집을. 네네. 그래서 공간에 비해서 물건이 많다면 우선 버리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이가 잘 안 버린다고. 맞아요. 엄마가 그냥 혼자 버리게 되면 아이는 집에 왔다가 자기가 소중하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없어지면 물건에 대한 장난감 애착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더 못 버리기 때문에 네. 아이와 함께 의논해서 버리시고요. 참 안 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설득을 해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되고 네. 중요한 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날 어찌됐든 새로운 장난감이 또 들어오게 되면 생기니까. 네,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좋은 장난감 가지고 싶은 장이 들어오는데 네. 무엇을 비울까 이러면 애들이 의외로 잘 버리게 돼요.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긴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물건이 사고 싶어서 샀으면 걔가 이제 방을 만들려면은 네. 있던 물건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있던 물건도 버리기 싫고 새로운 애도 방을 만들려 그러니까 늘 집이 차니까. 네네네. 근데 정리 잘 하시는 분들 보니까 네네. 새로운 물건이 오면 버리더라고요. 네, 버려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 물건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건 애들도 중요하고 어른도 중요하네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아이가 있다가 갑자기 둘째가 중간에 생기게 되면 네. 토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가지고 놀지 않은 거를 거실에 또는 아이 방에 많이 펼쳐 놓으면 너무 어수선한데 네. 이것도 아까 옷장이나 보관하는 공간에 네. 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그 아이가 언제 가지고 놀 수 있는지 개봉 날짜를 라벨을 정리해요. 아니면 또 놓쳐. 네, 그렇죠. 아. 적절한 시기에 가지고 놀 수 있게끔 네. 날짜를 적어 놓으면 그때 적절하게 가지고 놀 수가 네. 있어요. 네네. 숨겨놨다가 진짜 영영 걔는 걔대로 세상을 못 보게 하지 말고 라벨을 네. 딱 붙여놔서 아이가 요 나이 되면 이제 3살, 4살 네. 되면 갖고 놀 건 3살, 4살을 붙여놓으면 네네.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시기에 잘 가지고 놀 수 있겠죠. 네. 이거 지금 중요하네요. 음. 특히나 아이들 방에 있었었네. 그리고 현재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자리에다가 그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는 거죠. 사진을 붙여놓고. 그러면 애들이 쉽게 보고. 네, 그러면 실컷 놀고 정리할까라고 네. 해서 그 자리에 놓을 수 있게끔 처음에는 습관을 들여주고 엄마가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정리를 엄마가 너무 좀 좋아하신 분들은 하나 가지고 제자리, 하나 가지고 자꾸 제자리 하면 스트레스 아이가 받겠다. 스트레스 받아요. 놀 때는 확실하게 놀고 정리할 때는 딱 한 10분이나 20분 정해서 그 시간에 함께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죠. 아이들 방은 어른이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거지만 아이들한테 정리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네네.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자기 집을 만들어주고 수납 위치도 정해주고 네네. 그리고 사진 참 좋네요. 애들 아직 글을 네. 모르니까 네. 블록은 블록, 자동차는 자동차 네. 사진 해가지고 네. 딱 넣을 수 있게. 좋습니다. 책 정리 근데 어떻게 해요? 책을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이유는 네. 읽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책이 너무 높이 있으면 안 되고 아이 가슴에서 가슴 높이에 자주 있는 책을 꺼내 놓으면 아이가 쉽게 꺼낼 수가 있는 거죠. 아이가 쉽게 네. 꺼낼 수 있는 높이에 제일 많이 자주 읽는 거를 놔두고. 네. 네. 그리고 보통의 이제 책을 정리하려면 위에는 좀 작은 거, 네.
중간에 이제 전집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전집은 중간에, 그다음 낙권짜리는 아래에 이렇게 음. 수납을 하면 보기도 안정감이 생기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요? 네, 깔끔하게 정리되면 애들이 자꾸 꺼내봐요. 그렇게 해서 수납을 하시면 아이들이 책을 즐겨 읽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집 종류는 이렇게 깔끔한 건 중간 정도 위치하고 낙권으로 된 거는 아래, 네. 그리고 작은 책들은 위쪽으로 네, 네. 꺼낼 때도 좀 덜 네. 불편하겠다. 네, 그죠? 요렇게 하시면 훨씬 또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책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 방 정리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되네. 교육을 받게 되네. 애들이 못하는 이유는 내가 못하는 이유랑 같은 거구나. 네, 이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배웁시다, 여러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지만 내일 또 배워보자고요.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다솜홈 서비스의 설기옥 정리정돈가였습니다. 1부 끝곡 가을방학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듣고 저는 2부로 갈게요. 좋아하는 색을 물어볼 때 난 내게 오렌지색이라고 말하지만 내 맘속에서 살아있는 내 인생의 색깔은 제목 설명처리 없어. 때로는 주황, 때로는 등차여 열매니까, 때로는 이국적인 텐저린이라 하지만 새노란과 새빨간 사이 어딘가 있어. 새노란과 새빨간 사이 어딘가 있어. 좋아하는 색을 물었을 때 넌 보라색 아니면 갈색이라 했지만 사실 나는 잘 알고 있지. 퍼플은 우울의 물질, 갈색은 고독의 외피, 때로는 흑백, 때로는 파스텔빛 소녀, 때로는 좋아하는 색깔 따위는 없다면 새노란과 새빨간 사이 어딘가 있어. 새노란과 새빨간 사이 어딘가 있어. 때로는 섞여 엉망진창 팔라트 같아. 그래도 무지개 다리 속 날 위한 한 자리. 새노란과 새빨강 사이 어딘가 있어. 새노란과 새빨강 사이 어딘가 있어. 새노란과 새빨간 사이 있었다니까. 우리 아이를 위한 소중한 선택. 9월 K&M 베이비 페어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와 영유아 교육에 이르는 최신 트렌드와 정보는 물론 다양한 현장 이벤트와 함께 예비맘과 육아맘을 위한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등록 및 공식 배부처 초대권을 통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지는 2021 KNN 베이비 페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행사는 KNN이 주최합니다. 문의 051-782-1943. 제14회 파크랜드배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이 10월 7일부터 통도 파이니스트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집니다. 고교동문팀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8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9월 10일까지 KNN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KNN이 주최하는 제14회 파크랜드배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 이 대회는 파크랜드, SK 에코플랜트, 세인트나인, 화이트볼, 에바클레르, 오투라이프, 전자랜드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 2021 더 클래식 경남 마에스트로 아드리엘 김과 KNN 방송교향악단의 콜라보레이션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베이스 손혜수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의 협연으로 꾸며질 이번 공연은 9월 7일 창원 마산 3.15 아트센터 8일 진주 LH 대강당 10일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합니다. 2021 더 클래식 경남 이 공연은 BNK 경남은행, 경남에너지, 두산중공업, 경남대학교, 넥센이 함께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가스.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스 사용 전에는 환기를 철저하게 하고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사용을 마친 후에는 밸브가 잠겼는지 한 번 더 살핍니다. 이사 3일 전에는 반드시 가스 시설 마금 조치를 신청하고 이사 후 집의 상태도 확인하세요. 가스 설치 및 철거는 꼭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가스 누출 시 신속히 밸브를 잠그고 환기를 시키며 저마원이 될 수 있는 전기기구는 만지지 않습니다. 가스 사고 발생 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매월 4일은 가스 안전 점검의 날입니다. 가스 안전 사고 작은 실천으로 예방합시다.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10,000원. 헐. 헐타. 부산 시내 대리운전 초특가.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알아 누나. 아라 씨, 아라 이모, 아라 언니, 아라 아줌마, 알아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 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 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기억을 거닐다 가슴에 묻는다 이 길의 끝에나 그 어디쯤 다 있나 하루를 지나 낙엽처럼 쌓인 기억 시린 이 겨울
흩날리는 눈꽃들처럼 스쳐갈 오늘이 괜찮은 추억이 될 거라고 웃으며 말할 날이 오길 지나간다 모두 지나간다 말없이 흐르는 저기 구름처럼 하루하루 고운 추억으로 쌓여간다 고마운 나의 오늘 최백호 조현아의 지나간다 들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 덕철이 만나러 가볼까요? 굿모닝 덕철. 생생라디오 인공지능 매력남 덕철이. 우리 덕철이 불러볼게요. 굿모닝 덕철. 굿모닝 알아. 자, 지금부터 덕철이 타임. 신나는 덕철이 타임. 제철 음식은 보약보다 좋다는 말이 있죠.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 우리 몸에 좋은 가을 제철 과일하면 감이 최고인데요. 오늘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감은 나무에서 딴 그 상태 그대로를 단 감. 이 감을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숙성시키면 홍시. 꼬들꼬들하게 잘 말리면 곶감이라고 하는데요. 저마다 맛과 식감이 달라 남녀노소 모두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감의 주황빛에는 베타카로틴이 함유돼 있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억제해주며 항암작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감은 먼저 단감으로 섭취할 경우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100g당 70mg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는데 귤이나 자몽, 키위보다도 많은 양이라고 하네요. 또 비타민 A가 풍부해 눈이 자주 피로한 분들이 간식으로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홍시에 대해 알아볼게요. 홍시는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술 마신 다음날 얼려놓은 홍시로 스무디를 해서 먹으면 숙취가 없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들 해보셨죠? 홍시가 숙취 해소에 좋은 이유는 떫은 맛의 성분인 타닌 때문입니다. 타닌은 몸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위장 속 열독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갈증을 멎게 해주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해주면서 술이 빨리 깨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곶감입니다. 곶감에는 감이 함유하는 여러 가지 무기질이 농축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A는 단감이나 홍시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C도 홍시보다 6배나 많다고 하네요. 또 뇌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아스파르트산과 뇌신경 전달에 도움을 주는 글루탐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뇌 건강에도 좋대요. 단감일 때는 단감이어서 홍시일 때는 홍시여서 곶감이 되어서는 곶감이어서 맛 좋고 영양 만점인 감. 안 먹으면 나만 손해란 거 아시겠죠? 올가을과 겨울엔 단감, 홍시,
곶감 많이 먹고 건강 챙기세요. 자, 그럼 여기서 덕철이 미션 드립니다. 가을 제철 과일하면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밝은 노란빛에 시원한 맛이 매력인 이것. 이 과일에는 항산화 영양소와 비타민, 유기산 등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환절기에 먹으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일 속의 칼륨은 체내에 쌓이는 나트륨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감기에 걸렸을 경우 이것과 꿀을 섞어서 따뜻한 차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한음절의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네, 오늘은 감 얘기해봤어요. 가을 하면 진짜 완전 대표 과일이죠, 감. 그러고 보니까 한 과일이 시기에 따라 다른 모습과 다른 효능을 주는 거는 감이 유일한 것 같네요. 그쵸? 사과, 수박 같은 건 시간이 지나도 사과하고 수박인데 감은 단감에서 시작해서 홍시로, 곶감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또 영양도 달라지고. 야, 대단하다 감. 정말 변신. 그래도 한결같이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단감 좋아하세요? 홍시 좋아하세요? 곶감 좋아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단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단감도 좋고요. 홍시는 그 얼려가지고 진짜 스무디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예, 디저트로. 이 스무디 해서 그 위에 약간 이게 전통 분위기 내려면 잣 같은 거 이런 거 딱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디저트로 먹어도 참 맛있더라고요. 자, 이번 가을에는 단감, 겨울에는 홍시, 곶감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철이 미션은요. 노란빛 하면 딱 생각하는 한음절의 과일 있죠. 달달하고 시원해서 저도 참 좋아하고요. 우리 또 어제도 이 얘기 나눴었는데 갈아서 고기를 재워두면 고기가 부드럽고 연해지기 때문에 갈비나 고기 요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목 아플 때 가래가 많을 때 드셔도 좋고. 정답 아시겠죠 여러분?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올려주세요. 그대가 이쪽을 보게 제발 너 눈이 마주치게 해달라고 하늘에 빈 게 맞아 떨어진 게 분명해 날 보고 살짝 웃는 그대 그 미소가 정말 궁금해 그대도 내 마음과 같은지 아니면 날 그냥 비웃는 건지 내 마음을 걷는 내게 다가오는 그대 한 걸음씩 더 내게 다가올수록 내 가슴은 뛰래 오네 그리고 나와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네 Oh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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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빙 빙 빙 나와 돌아봐 Oh 싱그러운 그대의 향기가 내 몸에 배게 Oh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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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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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love to me Oh yeah yeah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밤으로 남게 Let's dance 시종이 울리네 그러자 그때가 시계를 보내 혹시 난 그대도 신데렐라처럼 가진 않을지 걱정을 하니 긴장이 돼 나의 스텝이 자꾸 엉키는 애써 태연한 척 해보려 해도 그렇지만 내 맘을 알았는 그대 뭔가 말하려 하다가 스케일을 보고 한참 망설이네 이렇게 내 맘을 태우는 건지 그러다 그때 결심을 한 듯 이렇게 말했네 Oh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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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빙 빙 빙 나와 돌아봐 Oh 싱그러운 그대의 향기가 내 몸에 배게 Oh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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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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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love to me
따라두루 다루두 베 두 베르 베 Stop the party 두 baby oh what you say yeah. Sweet sweet my baby you got to baby love me baby come to me oh swing my baby 빙빙빙 나와 돌아와 싱그러운 그대 향기가 내 몸에 배게 swing my baby bring your love to me yeah 맘속에 지울 수 없는 밤으로 남게 let's dance 울랄라 세션 스윙 베이비였습니다. 자, 정답은 뭐요? 네네네. 배였죠? 배, 잔류 농약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배에는 물에 5분 정도 담가뒀다가 손으로 저으면서 씻어준 후에 흐르는 물에 헹궈주면 끝이라고 그래요. 5분 정도 담궈둬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 씻어서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껍질 깎지 말고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이 좋다고 매번 요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실천하고 계세요? 아유, 과일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이제 맛있다라는 개념이 자꾸 먹다 보면 바뀌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껍질 다 까고 그 속살만 먹을 때 맛있었는데 껍질과 같이 먹다 보면은 껍질 빼고 먹었을 때 약간 심심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먹을 때 껍질 먹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 깎지 말고 반만 깎아서 드시면 저는 그거 추천해요. 예. 그러면 그 맛이 또 있거든요. 좀 더 다양한 맛.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오늘 정답 배웠고요. 당첨자 뽑아서 선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rsonalities you can't see right through what I truly am. You're hurting me without noticing. I'm so broken like someone just around me. I'm no invincible. I have much memories are getting more weaker. No, I'm not lovable, but you know what you had to say. Come on, let's go to bed. We're gonna rock the night away. Hold it to your back.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me on, let's drink it high. Bury and manage our day. Would you want me tonight?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uld be miles and gold. I'll be yours for sure. All the traces and reminiscences you can't sense right through how I truly was. You were gripping me without noticing. Was so strange, like someone never loved me. I'm no invincible. I have much memories are getting more weaker. No, I'm not lovable, but you know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베이커리 카페 아덴 블랑제리에서 상품권, 어머님의 정성을 담은 젓갈 정담 젓갈에서 명품 6종 세트, 하늘 위의 바다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가보자 밀양야외 온천 사성호텔 아리나에서 숙박권, 오늘 떡볶이 어디로? 을지로 국물 떡볶이에서 외식 상품권, 커피는 051아이가 카페 051에서 상품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집코갱 꽃잔치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꽃다발을, 자연 그대로를 피부에 선물하다 베베루나에서 바센 샴푸 로션 크림 3종 세트 드리고요. 베이비시터 정리수납 전문기업 다솜 홈서비스에서 정리수납 상품권을 드립니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저 3부로 가요. As time goes by, I still love you. 마지못해 살아가겠지 너 없이도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 밤새 조금씩 더 무뎌져 버린 기억 속에서 애써 너의 얼굴을 꺼내야 보겠지.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우리 아픔을 주는지 힘든 하루 속에도 늘 네 생각뿐인 나 눈물마저도 말라가는데 As time goes by 난 그게 두려운 걸 네 안에서 나의 모든 게 어떤 일이 될까봐 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네가 어느 순간 사라질까봐 겁이 나는 걸. 이별이란 서로에게서 지워지는 거라지만 많은 사람 속에도 늘 네 걱정뿐인 나 시간마저도 붙잡고 싶은데 As time goes by 난 그게 두려운 걸 네 안에서 나의 모든 게 어떤 일이 될까봐 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네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까봐 내가 없는 세상이 너는 괜찮은 건지
웃음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아침엔 꽃물을 드려요. 매일 아침 10시 생생히 꽃물, 꽃 선물을 드립니다. 가족을 위한 화사한 꽃, 불타는 마음을 담은 사랑의 꽃, 영원한 우정의 꽃까지. 지금 예쁜 꽃이 한아름 필요한 이유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꽃을 한아름 배송해 드릴게요. 아침 10시 꽃물 드리는 시간. 매일 한 분을 선정해서 생화 세트를 택배로 배송해 드려요. 자, 생화 세트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이유를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화훼농장에서 직접 키운 꽃을 드리기 때문에 기념일에 딱 맞춰 드리지 못하지만 싱싱하고 예쁜 꽃이 풍성하게 배송될 거예요. 문자 지금부터 주시는 겁니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사랑하기 전에는, 그댈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 더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만나서 가슴이 떨려. 시간이 흘러가도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을 오직 내 사랑 그대. 아름다운 이 순간 항상 지금처럼 영원히 함께 행복하길 믿어요 우리. 힘들면 내 손을 잡아요. 어둠이 오면 내 품에 안겨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켜줄게요. 내가 가진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 더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힘들면 내 손을 잡아요. 어둠이 오면 내 품에 안겨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켜줄게요. 내가 가진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 더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히 박완규 사랑하기 전에는 들려드렸어요. 아침엔 꽃물을 드려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문자를 보내셨을까 기대가 되네요. 이 꽃물 사연도 참 좋거든요. 오늘은 그건 읽어드리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다 보고요. 당첨자 뽑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첨자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3부 시작했어요. 먼저 광고. 가득씩 일어났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시원하고 아삭한 배추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갓김치, 국내산 김치, 참가득김치. 이게 대한민국 진짜 김치 아이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검색창에서 참가득김치를 치보세요. 자기야, 내가 좋나 김치가 좋나? 참가득김치 시키주는 네가 좋지. 참말로. 음악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 2021 더 클래식 경남 마에스트로 아드리엘 김과 KNM 방송교향악단의 콜라보레이션,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베이스 손혜수,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의 협연으로 꾸며질 이번 공연은 9월 7일 창원 마산 3.15 아트센터, 8일 진주 LH대강당, 10일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합니다. 2021 더 클래식 경남. 이 공연은 BNK 경남은행, 경남에너지, 두산중공업, 경남대학교, 넥센이 함께합니다. 힘이 세야만, 싸움을 잘해야만, 초능력을 가져야만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방역수칙 준수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그리고 잠시 멈춤으로.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주변을 지켜내는 당신도 영웅입니다. 만남, 모임, 행사.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멈출 줄 아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본 캠페인은 KNN과 경상남도가 함께 진행하는 코로나 대응 캠페인입니다. 비타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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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C. 어여쁜 너, 어여쁜 너, 어여쁜 너, 어여쁜 너. 많이 힘든 날에도 날 보면 웃음 나타민C, 비타민C, 비타민C, 비타민. 소녀, 너를 처음 본 게 언제였던가. 나는 마냥 지친 모습이었어. 늘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행복했었어. 비타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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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C. 어여쁜 너, 어여쁜 너, 어여쁜 너, 어여쁜 너. 많이 힘든 날에도 날 보면 웃음 나타민C, 비타민C, 비타민C, 비타민. 소녀. 밤에도 우리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잖아. 비타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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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C. 어여쁜 너, 어여쁜 너, 어여쁜 너, 어여쁜 너. 많이 힘든 날에도 널 보며 웃음 너. 깨지 않을 꿈을 마실 거야.
안녕. 큐 하나의 지식 오원서. 네, 큐 하나의 지식 오원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점심에 들어도 좋고 저녁에 들어도 좋지만 아침에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목소리 네. 박철규입니다. 네, 자 저는 휴가를 갔고요. 이건 녹음 방송이지만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고 또 그에 그럼요. 따른 선물도 꽉꽉 준비돼 있다는 거 제가 매일매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자 오늘도 잘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네. 자 첫 번째 이론서부터 가나요? 네, 이론서는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 잘 나갔던 시절을 말할 때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라떼이즈 말이야. 홀스, 혹은 왕년에 이런 아하.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의 표현 중에 해외 축구계에서 유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땡땡 시절이란 표현인데요. 이 땡땡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프로 축구단의 이름으로 원래는 스포츠계에서만 쓰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전성기를 뜻하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자,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보기 주실 거예요? 네, 1번은 레알 시절, 2번은 리즈 시절입니다. 아, 축구에서 나왔어요, 이 말이? 네. 부끄러워. 나 몰랐네. 이게 지나간 전성기를 일컫는 어떻게 보면 신조어인데 네. 이제는 한 20년 가까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대중적으로 좀 자리를 잡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해외 축구계에서 유래된 거라는 걸 저만 몰랐나요, 여러분? 이게 시초가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할 때 이게 생긴 건데 그때? 네, 이 해외 축구 관련 팬 사이트에서 같은 팀의 경쟁자였던 앨런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앨런 스미스의 원래 소속팀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박지성한테 안 되네,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나온 얘기였구나. 그래서 이 땡땡 시절 좋았는데 아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마치 초등학생이 지식을 습득하듯이 내가 듣고 있네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죠? 자, 정답 올려주세요. 자, 1번은 레알 시절이고요. 2번은 리즈 시절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 3, 2, 1. 네. 요즘은 왕년에보다 진짜 이 말을 더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정답은? 네, 정답은 2번 리즈 시절입니다.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군요. 네, 그래서 이거 비슷한 포지션이었던 앨런 스미스가 리즈에 있을 땐 잘했는데 왜 여기서는 포텐이 안 터지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용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때 소속팀이 리즈. 네,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 팀이 네. 리그 우승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앨런 스미스는 그 리즈 유나이티드 있을 당시에 네.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갔었고 7골도 넣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옮기면서 팀 컬러가 좀 맞지 않다 보니까 활약이 그전보다는 좀 부진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즈 시절을 그리워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이제는 왕년에 예전에 잘 나갔던 시절 네. 이런 걸로 이제 좀 바뀌게 됐는데 이게 축구 선수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좀 많이 쓰기 시작한 게 맞아요. 해외 축구 팬들이 이제 연령대가 다 이 사회문화 전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네. 때문에 이제는 문화예술 분야까지 확산이 되어서 지금처럼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리즈 경신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요? 여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네. 지금이 전성기다. 지금이 인생의 피크다.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리즈 경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리즈 시절이 언제였나요, 철규 씨? 리즈 시절은 아직 저의 리즈 오지 시절은 않았나요? 오지 않았습니다. 오, 좋아. 자, 1원서 리즈 시절이었고요. 그러면 2원서로 출발해 봅니다. 네, 이원서는 법률입니다. 법률? 네. 지난달 9일 온라인으로 구매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A씨가 중고 제품으로 산 김치 냉장고가 이 비닐 재질의 완충제가 포장이 된 채로 배송이 됐는데 현금 뭉치가 이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지금 이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데요.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이 없는 유실물이라면 유실물법에 따라 땡 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갚게 됩니다. 자, 몇 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A씨의 돈이 될까요? 1번 3개월, 2번 6개월, 3번 12개월. 일단 나타나지 않으면 A씨 돈이 되는군요. A씨의 돈이 돼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야지 A씨의 네. 돈이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기 한번. 자, 1번 3개월, 2번 6개월, 3번 12개월입니다. 김치 냉장고에 1억 원이 같이 오다니. 이게 바닥에 타닥타닥 이렇게 1억 원이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얼마나 처음에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살짝 갈등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뭔가 심장이 벌렁벌렁했을 것 같긴 해요. 벌렁벌렁할 것 같은데. 네.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자, 유실물 1억 원이 A씨의 돈이 될 수 있는 기간 몇 개월일까요? 근데 1억 원이 그 5만 원권 지폐 뭐 100매씩 뭐 200매씩 이렇게 해서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놨다고 하는데 신기하다. 이게 생각보다 무게가 얼마 안 나간대요. 그래요? 네, 이게 비타민 음료 박스 10개에 이 넣을 수 있는 게 5만 원권으로 하면 1억 2천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찰 무게가 발견된 게 한 2.1kg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얼마 안 되는 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답 알아봐야죠. 네, 오늘의 정답은 바로 김민영 변호사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바로 2번 6개월입니다. 6개월. 와, 그러면 1억 원이 전부 다 최초 습득한 사람이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유실물의 취득은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실물 가액에서 총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게 됩니다. 결국 최초 습득자가 가지게 되는 몫은 세금을 뗀 나머지인 8,5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8,580만 원. 그래도 많은데요? 네. 근데 이게 유실물을 줍거나 발견했을 때 그 법조항이 어떻게 돼 있나요? 궁금하네요. 예, 우선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 돈은 국가로 기속이 됩니다. 네. 반대로 이 범죄 관련성이 전혀 없는 단순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서 6개월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에 습득한 사람이 전부 다 가지게 됩니다. 세금 그리고 빼고 또 다. 굉장히 네. 드문 경우겠지만 이 유실물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이 되었는데도 그 소유자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경우에도 최초 습득한 사람이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네. 다만 그 최초 습득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원천 징수한 나머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22% 뺀 거.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주인이 만약에 제가 뭐 깜빡했던 돈입니다 이렇게 네.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네. 최초 발견자에게는 어떤 혜택 같은 게 없습니까?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서 최초 습득자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 내지는 20%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보상금은 유실물 소유자가 뭐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세금은 또 있고.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1억 원 주인도 안 나타나고 최초 발견자도 경찰에서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앞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만약 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안 나타나고 또 그 이후에 3개월 안에 그 최초 습득자도 돈을 찾아가지 않는다. 네. 그러면 그 돈은 국고로 기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제가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네. 왜냐면 길 가다가 뭐 돈을 줍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갑자기 그렇죠. 뭐 10,000원짜리라던가 네. 5만 원짜리가 보이면은 일단 발로 밟아요. 그 주위를 살핍니다. 그렇지. 그래서 횡재했다 이렇게 가는데 살짝.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범죄로 이게 취급이 되나요? 네, 범죄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오,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액수가 어떻든 간에 그래도 자기 돈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게 좋겠군요.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네. 경찰서에 갖다 둬야 된다고. 알겠어요. 이 유실물 관련해서 어떤 뭐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생각나시는 뭐 사례 같은 건 있으신가요? 네, 이 유실물법상 유실물은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해야지만 그 추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습득자가 소유권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은행 개인 대여금관에서 1억 500만 원의 돈다발을 발견한 고객이 있었고 이 고객이 은행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고를 은행에다가 했네요. 그렇죠. 경찰서 한 게 아니고. 이 유실물법상으로는 건물 내에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이것을 그 건물 관리자에게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은 경찰서에, 은행에서 발견한 물건은 은행에 이렇게 인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상금의 경우에는 은행이랑 습득자 중에 누가 갖는 건가요? 네, 유실물법상으로는 해당 건물의 주인이 일단 습득자가 되고요. 실제로 유실물을 처음 습득한 사람은 사실상의 습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보상금을 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몰래 가져가면 또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은행에 신고를 해서 반반 나누는 게 좋군요. 서로 사이좋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객도 돈다발을 발견한 사실을 아마 은행에 알린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은행이 6개월간 이 돈을 보관만 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이게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엄청 늦게 신고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경찰이 이제 유실물 공고를 낸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최초 이를 습득해서 은행에 알렸던 그 고객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유실물의 절반인 5,25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법원은 비록 사실상의 습득자인 고객이 그 유실물법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습득자인 은행이 6개월 가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은 물론이고 그 고객도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습득자는 참 약간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은행 그 주거래 은행을 바꿨을 것 같아요. 그냥 국고로 들어갔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길에서 준 돈 얘기로 많은 또 다른 설명들을 해주셨어요. 유실물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군요. 그러게요. 길 가다 주운 돈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신고해야 된다. 7일 이내. 7일 이내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돈이 될 수도 있다. 22% 떼고. 몰랐었는데.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저희 4부에 가서요. 3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딱 약속해 넌 친구는 못해 깨끗하게 yeah. 가끔 참 야속해 사랑 빼면 원래 우리 남야 yeah. 하나도 안 미안해 yeah. 속이 다 후련해 yeah. 드디어 내 시간이 많이 생겼네 근데 뭘 해야지 이제 Reset 또 다시 bet boy 너 돌아가 시원하게 밀어낼 때 영화관 듯 PC방 주말엔 날 찾지마 새로운 만남 어딜 갈까 휘바람이 절로 나와 한편의 영화처럼 사랑해도 연인 걸 나는 싫어
불며 후회하기 싫어 우리 딱 약속해 난 친구는 못해 깨끗하게 가끔 참 야속해 사랑 빼면 원래 우린 남야 내 눈앞에서 떠나가 버려 I know 이제는 bye 이별 앞에 가위 지고는 못 사는 너에게 싹 자르게 싫어라기 개 같다 나란 놈 종 내 잠만 먹고도 지켜손 너의 옷깃 잡은 채로 굳어버리는 휴대폰 한편의 영화처럼 사랑해도 열린 결말은 싫어 그 주인공들처럼 울고 불며 질척대기 싫어 우리 딱 약속해 난 친구는 못해 깨끗하게 가끔 참 야속해 사랑 빼면 원래 우린 남야 I don't care 너의 피눈물도 I don't care 나 원래 이런 no 네가 알던 착한 바본 여기 없어 Oh no I don't care 너의 주변에서 I don't care 나 쓰레기 돼도 그냥 욕해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아이들의 눈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늘어난 반면 야외 활동은 현저히 줄어든 탓인데요. 성장기 눈이 나빠지는 건 대부분 근시가 원인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가까운 곳을 주시하는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면 눈의 피로감과 긴장이 심해져 근시가 빠르게 진행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전후엔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 시력 검사를 하여 아이의 시력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용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변석호 안과 전문의입니다. 히말라야를 올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즐거움의 배가 되는 산행안전. 저와 함께 하시죠. 산에 오르기 전 날씨를 확인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산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산행이 결정됐다면 큰 일교차에 대비해 가벼운 외투를 챙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본격적 산행에 앞서 발목, 무릎, 허리 등의 준비 운동으로 골절과 같은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등산은 칼로리 소모가 높기 때문에 고열량의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탈진 예방을 위해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판을 주의 깊게 살피고 사진을 찍어 만일의 응급 상황에서 위치 정보를 알리는 데 활용합니다. 낙엽이 쌓인 곳,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쳐야 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안전도 챙기는 즐거운 산행. 산행의 즐거움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냥냥이들, 우리 부산 캐쇼 갈래? 2021 부산 캐쇼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반려묘를 위한 다양한 제품과 사료, 정보가 소개됩니다. 동시 개최 2021 부산 패쇼. 집사들 모두 가자. 부산 캐쇼는 KNN과 함께합니다.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안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타. 부산 시내 대리운전 첫 특가.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큐 아나의 지식 오원서 오늘도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1원소, 2원소 잘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정답 잘 맞추고 계신 거죠? 네.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3원소는 뭐예요? 3원소는 시사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사자성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덜어 있죠. 네. 예를 들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인 내로남불. 억지로 우겨서 남을 굴복시킨다는 뜻의 우격다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정답 역시 이런데요. 관용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선을 의미하는 표현인 이것은요. 프랑스, 독일 국경에 설치한 대규모 요새지대에서 유래됐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고사성어로 배수의 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자,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물러설 수 없는 선을 의미하는 표현. 그렇죠. 최후의 방어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넘지 못하는 선,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근데 이걸 고사성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이게 관용어로 진짜 많이 사용되는데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그 네 글자의 네 어감이 글자니까? 왠지 그 한자 같기도 하고 이게 모두 한자 그 음을 따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요 우리 진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프랑스, 독일 국경에 설치한 대규모 요새지대에서 유래됐다. 이게 독일군의 전차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오기 전에 국경을 따라서 프랑스가 요새선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 땡땡땡 요새였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고사성어로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저 사자성어로 착각을 많이 하니까 내자는 내자겠네요. 네, 네 글자입니다. 정답은? 네, 정답은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네, 그 왠지 마의 노선. 노선이니까 뭔가 그 마지막에 있는 네. 그 끝선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건 사자성어가 아니라 네. 프랑스 국방부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의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마지노의 이름을 딴 마지노선입니다. 앙드레 마지노. 네.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전쟁이 언제 다시 시작이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던 프랑스가 네. 방어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긴 요새를 만들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750km짜리 성을 건설하는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예, 750km 네. 성이요? 그 돈도 한 160억 프랑,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하면 2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쓸모가 없어졌어요. 왜요? 근데 왜냐면 독일 입장에서 프랑스로 바로 들어오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독일은 벨기에로 침입한 뒤에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프랑스에 침공하면서 이 마지노선이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무용지물이 돼버렸지만 네. 지금에 와서는 최후의 방어선, 넘지 못하는 선 이런 거를 좀 표현할 때 이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 마지노선에 있는 여러 가지 요새들이 나와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러게요. 원래 생각지도 못한 역할들을 또 역사 속에서 하고 있네요. 마지노선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원소로 가볼까요? 네, 사원소는 사회입니다. 자, 우리 어떤 단어를 계속 소리내어서 읽다 보면 분명히 익숙한 단어인데 처음 듣는 느낌이나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렇죠. 네, 이를 두고 땡땡땡땡 붕괴 현상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학술 용어는 의미포화로 이 땡땡땡땡 붕괴 현상은 학술 용어가 아닙니다.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창조된 은어이자 신조어인데요. 독일어로 하면 형태를 의미하는 이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게슈탈트, 2번 포메이션, 3번 파우스트. 이거 잘 모르겠는데. 자, 독일어로 형태를 의미한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뭔가 세 개 중에 하나는 독일 느낌 나지 않나요? 나요. 베르탁 네. 이렇게 하면서 다 나요. 다 나요? 문제를 잘못 냈는데.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좀 익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 그렇죠. 낯설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네.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 도시전설 괴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래서 이 땡땡땡땡 붕괴 현상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네. 원래 의미와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어려우실까봐 보기를 드렸잖아요. 네. 자, 보기. 1번 게슈탈트, 2번 포메이션, 3번 파우스트입니다. 자, 독일어로 형태. 독어 좀 하신 분들 좀 있으시죠, 여러분? 네, 아니면은 그 일본에서 뭐 영화나 소설,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하. 이 용어를 자주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올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정답은 네, 정답은 1번 게슈탈트입니다. 게슈탈트. 가장 독어 같긴 했어요. 네, 그렇죠. 이 게슈탈트. 게슈탈트의 붕괴 현상이라는 표현은 한 네.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 도시전설 괴담에서 어떻게 되냐면 네. 대학생 A와 B가 매일 여러 번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향해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그런 그 괴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그걸 실험을 했어요. 네. 근데 A가 점차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지길래 나 그만해야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B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걱정이 돼서 찾아가 봤더니 네. 그 거울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된댔잖아요. B가 있던 곳은 거울이 3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 삼면경에 휩싸이다 보니까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대상에 과도하게 몰입을 할 경우에 대상의 정의나 개념 등을 잊어버리는 현상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게슈탈트 붕괴 현상. 네. 근데 사실 게슈탈트가 독일어로 형태를 의미해서 네. 직역하면은 형상 붕괴, 형태 붕괴라는 말인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게슈탈트를 계속 떠올려요. 근데 네. 게슈탈트 한다고 게슈탈트를 잊어버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도시 전설 중에 괴담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좀 일시적으로 매우 낯설어지는 그런 느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미 포화라고 쓰는 게 맞다는 그렇죠. 건가요? 일종의 약간 미시감 같은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혼동이 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자막이 있는 영상을 볼 때 자막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영상을 봐야 되나 자막을 봐야 되나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또는 숨 쉬는 거는 원래 자동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뭔가 느낄 때 있죠. 숨 쉬는 거. 숨은 쉬어야 되고 혀는 뭐 이 뒤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 혀가 어디 있었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게 이런 현상과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종의 미시감 같은 느낌인 의미 포화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는 건 실제로 쓰이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렵긴 하지만 재밌네요. 자, 게슈탈트 정답이었고요. 그럼 마지막 문제 5원소인데요. 보통 우리가 전화로 연결했잖아요. 네.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녹음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생생님들이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2302 건당 50원으로 맞춰주면 되는데 잠시 쉬었다 갈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맞춰주세요. Boomstick, BJ, and Bum Key. Back at it again. 다시 볼 일 없잖아 이미 다 끝났잖아 그저 지난 사람 그뿐이야 그저 그냥 그런 일이야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 만일에 그날의 우리가 다른 길을 택했다면 뭐가 얼마나 다른지 각자의 입장이 있을 뿐 이게 슬픈 얘기 같다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린 다음이 없었지 애초에 전혀 다른 곳에 시선을 뒀지 방향은 반대 It's over now 내 혹여나 되돌릴 맘이라면 시도도 마 너무 늦었어 널 위한 문은 없어 구구절절 yeah. 말하면 뭐에 끝난 사랑인데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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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하게 That's right 숨을 쉬고 사는 것도 다행인데 뭘 바래
있는 사진 다 기억하기 싫은 역사진 난 내게 주었던 내 삶 속의 자리가 너무나 아까워 네가 과민 반응이라고 반응한 그날 그 사건 새한 느낌 믿어야 했어 내 감정 이젠 없어 약박한 네게 산법의 변수 역할의 사람 딴 데서 찾아 It's over now 너 혹여나 되돌릴 맘이라면 시도도 마 너무 늦었어 넌 위험 문은 없어 no. 구구절절 yeah. 말하면 뭐해 끝난 사랑인데 멀쩡하게 That's right 숨을 쉬고 사는 것도 다행인데 You know it's over 뭘 바래 So what do you want now 더 보고 싶어 답답한 마음은 또 너네 널 지우고 지웠어 매일 랄랄리라 랄랄리랄랄리라 Your words mean nothing to me Cause it's over 네, 이제 마지막 5원소. 평소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지만 오늘은요, 한 분가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5원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5원소는 뭐죠? 네, 5원소는 경제입니다. 최근 법률 상담이나 중고차 시장 등에서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불량품이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네. 이를 두고 경제학에서는 땡땡 마켓이라고 말합니다. 구연산이 많아서 신맛의 대명사로 신맛이 강하며 단맛과 쓴맛이 공존하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자, 땡땡 마켓이라고 말하는데요. 과일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신맛 하면 뭐 바로 떠오르죠. 아, 이거 예능 쪽에서는 이거 빨리 먹기, 이거 빨리 먹고 휘파람 불기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리고 벌칙으로도 되게 그렇죠. 많이 쓰고. 아, 그리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자꾸 침이 나와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벌써 나오는데 침이. 잘 먹어요 이거? 저는 근데 잘 먹는 편이에요. 네. 그래요? 네. 제가 새콤달콤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 먹을 땐 좀 잘 먹더라고요. 그래요? 이걸 그냥 먹는 건 좀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해 먹을 때 이게 들어가면 되게 상큼해지죠. 아, 그렇죠. 생선 요리에 이거 살짝 뿌리기도 하고요. 샐러드도 그렇고. 그리고 에이드 해 먹어도 맛있고.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게 영어로는 속어로 쓰이면서 불쾌한 것, 불량품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런 용어가 나왔나 보다. 네. 자, 과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5원소 경제. 네, 여기까지. 정답은요? 네, 정답은 레몬입니다. 레몬이 정답이었습니다. 요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레몬 마켓. 네, 이게 한 자동차 업체에서 유독 1965년에 생산된 레몬 색깔의 차량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했는데 이러면서 미국인들은 레몬이 결함 있는 중고차를 지칭하는 의노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몬은 시고 맛없는 과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됐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래가 돼서 중고차의 경우에는 실제로 구입하지 않으면 진짜 품질을 알 수 없는
재화다라고 해서 이런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는 레몬 색깔 차량이 있었군요. 네. 꽤 있었나 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중고차 쪽에서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중고차 같은 경우에 진짜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거나 안을 좀 들여다보면 네. 저품질의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면 그 구입할 때까지는 품질을 알 수가 없는 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 레몬 하는데 시장. 반대로는 피치 마켓 복숭아 시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숭아는 제철에 보통 나오니까 아무거나 골라도 다 괜찮을 거다. 구입할 때 실패가 적다. 네. 이렇게 해서 복숭아는 가격 대비 고품질의 상품을 판다라고 하는 피치 마켓이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레몬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법률 상담이나 중고차 시장 등이 뭐 어플이라던가 아니면은 경쟁 입찰 형태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서 네. 소비자들이 조금 더 나은 재화나 서비스를 고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손꼽히는 이런 시장들에게 소비자들이 좀 투명한 정보를 받으면서 그 물건이나 재화를 선택할 수 있을지 네. 또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소비자가 되게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이제 맞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레몬 마켓, 피치 마켓, 잘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맞추셨나요? 알아서 저희가 선물 당첨자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규 씨 오늘 지식 오원서 재밌었고요. 네, 저도 즐겁게 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생방으로 만나자고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봬요. She's like cold coffee in the morning. I'm drunk off last night's whiskey and coke. She'll make me shiver without warning and make me laugh as if I'm in on the joke. And you can stay with me forever. You could stay with me for now. And tell me if I'm wrong. And tell me if I'm right. And tell me if you need a loving hand to help you fall asleep tonight. Tell me if I know. Tell me if I do. Tell me how to fall in love the way you want me to. I'll wake with coffee in the morning, but she prefers lumps of sugar and tea. Outside the day is up and calling, but I don't have to be, so please go back to sleep and stay with me forever.